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제자님들. 오늘 1학년 1학기 이제 12강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했죠. 제가 이제 이 활용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활용 부분을 2주 정도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활용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너무 답을 찾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답이 중요하긴 한데, 그건 실전에서 중요한 거고, 지금 처음 배웠을 때는 문제를 좀 적게 풀더라도 완벽하게 이 스토리들을 좀 알아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스토리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스토리가 없는 문제도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일단 활용 스토리, 이제 첫 번째 이제 활용 문제를 풀 때 네 가지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제 항상 그렇죠. 미지수를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미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식을 세운 다음에 풀고요. 그리고 답이 나온 그 미지수의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하기, 세우기, 풀기, 확인하기 이런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었고, 여러분도 편하게 정하기, 세우기, 풀기, 확인 순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편하게 순서를 말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 드렸었죠. 선생님이 뭐 전화기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정화기인데 전화기라고 했고, 근데 전화기 떨어져 있는 전화기를 세우고 그리고 그 핸드폰이 잘 되고 있는지 암호를 풀어보고 핸드폰이 무사한지 확인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화기, 세우기, 풀기, 확인하기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스토리를 갖고 문제를 나갈 건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제 활용의 스토리들이 몇 개 있었죠. 첫 번째 활용에 대한 스토리가 어떤 거였냐면 현재 여러분의 나이, 그리고 지금 뭐 아버지의 나이, 그 두 관계가, 현재의 나이는 이제 현재 여러분의 나이와 지금 현재의 아버지 나이, 미래의 나이를 물어봤을 때 둘 다 X년이니까 현재 자기 나이가 13살이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아버지 나이가 뭐 45살이라면 미래의 나이는 여러분도 X를 더해주고 아버지도 X를 더해줘서 13 플러스 X, 45 플러스 X. 여러분들 14살이니까 뭐 14 플러스 X, 뭐 45 플러스 X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나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나이와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당연히 아버지의 나이가 많겠죠. 근데 X 중에 아버지의 나이는 여러분의 나이에 몇 배가 되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바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나이,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주어진다면 현재 14, 아버지의 나이가 뭐 45살이면 좌변은 14 플러스 X, 우변도 45 플러스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다 같이 X면은 같이 X를 이제 먹게 되니까, 나이를 들게 되니까. 근데 몇 배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나이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주겠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2배 했나요? 2배 이렇게 하면 2 괄호 열고 14 플러스 X 괄호 닫고 45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풀면 되겠죠. 그래서 X가 몇이 나왔는지는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거는 현재의 나이에서 미래의 나이가 됐을 때 그 나이 두 사람의 나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식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유형이 어떤 물건을 나누어 주는 유형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학생에게 나누어 주는데, 또는 이제 사과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또는 공책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뭐 원래는 이제 구하려는 걸 X로 많이 나와요. 사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사과의 개수를 X로 놓고, 뭐 연필의 개수를 구하면 연필의 개수를 X로 많이 놓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자를 하나만 쓰는 1학년이다 보니까 이런 나누어 주는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구하려는 걸 X로 놓지 말고, 뭐 X로 나도 풀 수 있지만 이제 학생수를 X로 나누려고 했어요. 학생수. 그래서 학생수를 X로 놓고, 만약에 사과를 나누어 주고 있다면 좌변도 사과의 개수에 대한 식을 만들어 놓고 우변도 사과의 개수에 대한 식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다만 좌변도 사과의 개수에 대한 식이고 우변도 사과의 개수에 대한 식이지만, 사과의 개수는 사과의 개수지만 좌변을 나타내는 사과의 개수의 식과 우변을 나타내는 사과의 개수의 식은 다르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사과를 나누어 주는데, 여러분의 수를 X명이라고 할게요. 5개씩 나눠줬는데 뭐 3개가 남았다면 5X 플러스 3이, 그렇죠, 사과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X는 학생 수고. 그리고 근데 5개씩 나눠줘 보니까 남으니까 한번 6개씩 더 나눠줘 봤어요. 6개씩 나눴을 때는 8개가 부족하대요.
그럼 우변은 6x-8이에요. 뭐 5x 플러스 3은 5x 플러스 3은 6x-8 이렇게 식을 놓을 건데 5x 플러스 3도 사과의 개수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6x-8도 사과의 개수를 나누는 식이에요. 근데 식은 다르겠죠. 방정식으로 가야 될 거니까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을 풀어서 x값이 나오면 그 x값이 나온 다음에 좌변에 대입하든 우변에 대입하든 어디 대입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단 대입할 때 좌변에 대한 식에 대입하는 거죠. 아까 제가 5x 플러스 3이라고 했으면 나온 x값을 5x 플러스 3에 대입하거나 또는 이제 나온 x값을 6x-8에 대입하거나 어디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스토리였고요. 오늘 배울 계속 세 번째 스토리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을 풀 때 연속하는 두 정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연속하는 두 정수 하면 처음 수를 x로 놓으면 다음 수를 x 플러스 1로 놔라. 처음 수를 x 마이너스 1로 놔면 다음 수를 x로 놔라. 연속하는 두 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연속하는 세 정수 하면 처음 수를 x로 놓으면 두 번째 수는 x 플러스 1 세 번째 수는 x 플러스 2 연속하는 세 정수는 또는 이제 처음 수를 x 마이너스 1로 넣으면 두 번째 수는 x 세 번째 수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물론 어느 걸로 불러도 상관없지만 연속하는 세 정수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대칭형으로 문제를 풀자고 했어요. 가운데 수를 x로 놓고 그 작은 수를 x 마이너스 1 큰 수를 x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자고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연속하는 세 정수에서 대칭형으로 놓으면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이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을 놨을 때 3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나오지만 대칭형으로 놓으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을 놓으면 연속하는 세 정수의 합이 그렇죠 3x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대칭형으로 문제를 풀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연속하는 두 짝수, 두 홀수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차이가 1이 아닌 2이기 때문에 처음 수를 x로 넣으면 x 플러스 2로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처음 수는 x 마이너스 2로 넣으면 두 번째 수는 x로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연속하는 세 짝수 이런 테마가 나거나 연속하는 세 홀수 이런 테마가 나왔을 때 x 더하기 x 플러스 4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대칭형인 가운데를 x로 놓고 작은 수를 x 마이너스 2, 큰 수를 x 플러스 2로 나서 풀기를 여러분들한테 바랬죠.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지만 좀 빠르다 이거죠. 대칭형이 연속하는 세 스토리가 세 정수 스토리나 세 짝수 홀수 스토리가 대칭형의 구조가 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더 문제를 풀어주는 건 뭐였냐면 자리수 바꾸기 문제였죠. 여러분들한테 중학생이니까 선생님이 두 자리의 정수,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죠. 두 자리의 자연수를 자리를 바꿨을 때 자리를 바꾼 수가 처음 수와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자리수 바꾸기 문제를 낼 때 두 자리의 자연수라 하면 선생님이 네모를 쳐줬죠. 네모를 쳐줬어요. 그래놓고 A, B 이렇게 줬죠. 왜 네모를 쳐줬냐면 네모를 쳐주지 않고 A, B라고 적으면 A 곱하기 B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모를 쳐주고 A, B라고 문제를 풀 때 A, B라고 하면 이 A, B가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수는 10의 자리가 A, 1의 자리가 B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 푸는 식은 10A 플러스 B로 나서 풀겠다 이거예요. 문제를 제가 하나 얘기해드리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걸 살짝 또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38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꾸면 83이 되겠죠. 이 83이라는 수는 처음 수보다 뭐가 커요? 45보다 크죠. 문 출제자는 어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꿨더니 처음 수보다 45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 수를 모른다고 치자고요. 그럼 처음 수를 모르면 이걸 어떻게 놔야 되냐면 우리가 처음 수를 네모를 두 개 놓고 A, B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꾼 수를 B, A라고 하는 거예요. 좌변에 A, B, 우변에 B, A 둘 다 네모가 쳐졌어요. 근데 등호를 적어줄 건데 처음 수보다 4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처음 수에다 45를 더해주겠죠. 근데 막상 이거를 풀 때는 우리가 A, B라는 수를 풀 때 10A 플러스 B 더하기 45는 10B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풀겠다 이거. 그래서 풀자 이거죠. 근데 식이 하나니까 모르는 게 두 개죠. 그래서 출제자가 10의 자리를 주든 1의 자리를 주든 둘 중에 자릿수 하나는 둘 중에 10의 자릿수든 1의 자릿수든 하나는 밝혀줄 거라 이거. 하나는 가르쳐줄 거다. 이런 내용들을 듣고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학원에 일찍 오셔서 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활용을 연습하는 자세예요. 답을 구하려는 게 아니고 본질을 다 파악해서 자신의 거로 만들어 놓고 모르는 유형이 나왔을 때도 그것을 공부한 내용의 기반으로 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는 거예요. 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는 기본을 갖추는 어떤 스토리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전에 들어갔을 땐 답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